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초간격 긴축통화정책 고수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채권계의 거물이 질타하면서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범죄인 식별 사진인 먹샷을 찍는 등 인생 최대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먹샷을 각종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이제 트럼프 먹장 등 각종 먹샷 굿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엄청난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최고 채권 전문가가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예, 그렇죠. 엘 에리언 현 그 국제 재정 서비스 회사죠. 엘리언츠의 수석 경제 고문입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를 이끌었던 전 CEO기도 하죠. 그래서 채권계에서는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엘 에리언 그 경제 고문이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 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준이 무려 1년 이상 끝도 없이 계속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아주 강도 높게 아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 엘 에리언 그 수석 고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1년 이상 뭐 이제 1년 6개월 뭐 계속되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망가뜨렸다. 그 수요 공급 구조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 때문에 바이어들도 사라졌고 셀러들도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아예 지금 주택 거래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소유와 공급이 망가뜨려졌다. 이제 이러한 네.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의 침체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네, 주택 시장, 네. 주택 시장이요. 그래서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 얘기는 그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기지 이자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높아졌다는 거죠. 뭐 요즘 뭐 연일 보도가 나오듯이 7% 이상, 8% 이상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하면 뭐 물론 그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1,000불을 더 내야 된다거나 뭐 700불을 더 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그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8%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이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데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집을 파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 평균이 거의 이제 8% 가까이 뛰어올랐고요. 이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계속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대놓고 그 뭐 이 잭슨홀 연설에서도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좀 톤다운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찌됐건 필요하면 올리겠다고 계속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서 붕괴 직전, 고사 직전에 처하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 지금 협박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죠. 맞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뭐 주택 가격도 좀 오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주택 시장을 떠났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려면 지금 뭐 7% 8% 받으면은 한 달에 월 페이먼이 거의 예전에 1, 2년 전에 비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캘리포니아 같이 남가주 같이 100만 불 이상인 데는 진짜
한 1,000불을 더 내야 되는 예전보다 그런 페이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셀러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셀러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이자율 7% 8% 되는 그런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예전에 2% 3% 아주 나이스한 낮은 이자율로 지금 월 페이먼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팔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집을 구해요? 그렇다고 아파트에 살자니 아파트 임대료가 요즘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셀러들 입장에서도 지금 집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격이 예전에 자기가 샀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지금 이 집을 내놓는 순간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들도 다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꽉 막혔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끝내고 이제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한 것 자체는 당연하다. 그건 뭐 인플레이션이 한때 9% 넘게 올랐으니까 당연한데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3%까지 내려오지 않았냐 이제 이 얘기예요. 3%까지 내려왔는데 도대체 더 이상 뭘 바라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도 지금 은행들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고 은행들이 지금 파산 지경에 처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지금 위험한데 그런데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도대체 뭐를 위한 금리 인상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 지속하다가 경기 침체 맞을 것이고 경기 침체 맞으면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이제 경기 부양할 거냐 그렇게 계속 업앤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의 얘기고요.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뭐냐면 모기지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긴축 정도를 조절하라.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결국 긴축 정도를 조절하라는 건 동결로는 부족하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일 걸 주문했어요. 지금 연준은 계속 2%를 가장 이상적인 목표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3%만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현실적으로 3%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2%까지 꼭 기어코 내려야 되겠다고 계속 목표치를 2%라고 하면서 계속 올린다는 건 이건 아집이다. 이건 연준의 아집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상적인 목표치를 3%로 올리면 지금 목표치 달성한 거니까 더 이상 올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2%를 강요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의 얘기는 연준에게 제발 정신 차려라. 세상 돌아가는 걸 좀 현실을 좀 알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출두해서 머그샷까지 네, 찍는 네, 수모를 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뭐 보도가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머그샷까지 이렇게 돈이 되니 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서 머그샷을 찍었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범죄인 식별 사진 머그샷을 찍는 거는 뭐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 상당히 그 불쾌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머그샷 찍고 바로 보석금 내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죠. 머그샷 찍고 바로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집에 돌아가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일생일대의 치욕으로 생각했던 이 머그샷이 폭발적인 그야말로 미국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머그샷이 찍힌 뭐 머그잔, 머그 티셔츠, 머그 액세서리 뭐 하여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날개도 친 듯이 대단한 핫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그샷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를 올려주고 있고요. 또 돈도 벌어다 주고 있고. 참 이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먹샷을 찍으면은 그걸로 뭐 잔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뭐 그 전부터도 사실 나오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도 뭐 셀러브리티 중에 뭐 페리스 힐튼 같은 경우도 본인이 머그샷 찍고 나서 그거를 상품으로 맞아요.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랬는데 이 어찌 됐건 이 유명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머그샷이라는 게 그러니까 범죄인 식별 사진이니까 말 그대로 범죄의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찍는 사진이잖아요. 물론 머그샷 찍고 나서 재판에서 무죄가 판결을 나면 사실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건 머그샷을 찍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범죄의 혐의가 유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머그샷을 찍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머그샷마저도 불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건 참 말씀하신 대로 행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지금 머그샷 선풍이 일고 있는데요. 뭐 머그 액세서리, 머그 스티커, 머그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야 이거 나도 하나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이거 트럼프 머그잔을 언제 갖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저 기념되고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지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꼭 정치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본인 머그샷을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일 같은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이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머그샷으로 이런 상품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페리스 힐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셀러브리티 연예인이라고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이브 아메리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인데요. 재빨리 이 머그샷 트렌드를 감지하고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머그샷 이미지를 활용한 15개 제품을 추천 인기 상품으로 만들었고요. 이 15개 제품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걸고 대대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그 티셔츠가 한 4달러에서 36달러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고 머그잔은 25달러.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고요. 음료수 쿨러라든가 자동차용 범퍼 스티커, 포스터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지금 트럼프 이 머그샷을 붙여가지고 다 팔고 있는데 이게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참 뭐 할 말이 없는 이게 $10,000 이상 지금 뭐 팔렸다 그러니까 참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진 좀 보세요. 사실 찍은 사진의 그 이제 표정을 보면은 의도적인 거죠. 뭐 처음부터다. 내가 이런 표정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이걸로 내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저는 처음부터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아니 세상에 먹샷 찍으면서 그렇게 인상 긋고 그런 표정으로 찍은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분이 쇼맨십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머그샷에 딱 네. 머그잔 같은 데다 찍어놨을 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찍을 때 이런 표정 질 거야. 그러고 아마 거울 앞에서 연습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은 상당히 올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머그샷이 찍힌 각종 굿즈 판매로 해서 한 그 매출의 한 50% 이상이 그 수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 다 제외더라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4 대선 자금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로이터 통신도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머그샷이 대단한 게 이게 정치 단체가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일반 가게에서 일반 상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만 지금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것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트럼프 머그샷이 담긴 머그잔 같은 거는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기념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미국의 하나의 현상이었고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도 기억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기억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하나 갖고 있다는 거 기념 삼아서 시애틀 가면 뭐 저 스타벅스 컵 하나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 스타성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호불호를 떠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캐릭터 스타성은 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대단함이지 않나. 나름 기획력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머그샷 찍은 그날 이렇게 실시했는데요. 공화당 응답자의 52%가 지지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었고 이달 초 때보다 5%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그 기소된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3%로 변화가 없죠. 뭐 그 플로리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제 야유받는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야유받는 모습을 보면 론 드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고요. TV 토론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고 기소당했고 머그샷까지 공개됐는데 전혀 대세에 지금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맞대결에서도 38%대 32%, 6%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제 공화당 경선은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뭐 굳어진 것 같다. 아직도 많은 기간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너무 차이가 격차가 크니까 이 거의 라마스와미가 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연 라마스와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변수가 뭐냐면 폴리티코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응답이 51%, 절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증거와 법에 따라서 유죄라고 하는 응답이 59%,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기소다 하는 게 44%.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는 그 기소자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공화당 경선에서는 쉽게 승리할지 모르지만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본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 찍을 거고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후보 찍을 텐데 그 외에 좀 중립적인 사람들 또는 민주당 색이나 공화당 색이 엷은 사람들 약간 이쪽이긴 한데 후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에서 지금 여론조사니까 이렇게 나오지 막상 내가 실제로 내 한 표를 행사한다 할 때 여론조사 때처럼 쉽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앞으로 상황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서니까 정치가 한동안 재미없다가 조금씩 또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